성적을 올려보죠. 자, 선행의 영향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많아요. 어떻게 많냐고요? 심화 능력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이제 예비 고1에서 고1 넘어갈 때 제 학원 3개에서 상담을 거의 한 몇백 명을 하거든요. 진짜로. 한 200명? 이 정도 상담을 하는데 보면 유형만 미적분까지 해동 친구들 제법 많아요. 그냥 폭망입니다. 진짜로. 여기도 그런 분 그러면 안 되지만 있을 수 있어요. 자, 빨리 심화체제 학습으로 바꾸셔야 된다. 유형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그거는 심화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성적권을 낳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요거 빼고요. 준킬러 완성도를 어떻게 높이냐 이 얘기를 드릴게요. 자, 제가 2가지 현상을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들한테 어머님들이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되죠? 네,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준킬러 문항 10문항을 받으셨어요. 제가 선생님이요. 얘들아 1번부터 보자 하고 제가 다 풀어요. 여기다 막 풀어요. 그럼 애들은 오 하고 막 받아 적었어요. 자, 우리 아이의 심화 능력은 향상됐나요? 아, 네, 그렇죠. 너무 쉽죠. 자, 근데 거꾸로요. 나눠줬어요. 야, 풀어 하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 놀고 있죠. 선생 놀고 있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선생이 논다 이런 표현은 좀 웃기지만 어쨌든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런 거죠. 풀어 해놓고 아이마다 힌트를 주면서 돌아다녀요, 선생님이. 예, 적절한 힌트를 계속 주면서 야, 너 이 부분 모르겠지? 아, 선생님 제가 혼자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넌 혼자 해.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막히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요렇게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힌트를 주면서 돌아다녀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됐어요. 자, 당연히 후자 쪽이 맞죠? 그죠? 근데 실제 학원에 그렇게 요구하세요? 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진도 빼기 바빠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풀면 우리 아이들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능력 향상이 없잖아요. 원래 보던 만큼 볼 가능성이 커요. 그럼 본인의 심화 능력대로만 가니까. 그래서 자, 예를 들어 숙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못 풀겠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해와야 이 아이의 성적이 변화가 생겨요. 학원이고요. 숙제는 숙제니까요. 숙제를 할 때 풀 수 있는 문제만 골라 풀고 못 풀겠는 문제는 다 별표 친 다음에 엄마 나 숙제 다 했어. 하고 나서도 저 숙제 다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변화의 어떤 추가 기울기는 쉽지 않다. 자, 이 과목이 원래 그런 과목입니다. 수학을 잘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못 풀겠는 문제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다 그래요. 그 못 풀겠는 문제를 포기하면서 잘하게 되는 학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어머님께서 얘기하셨는데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없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자, 내가 풀 수 있는 문항 30문항을 풀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항 2문항을 고민했어요.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후자의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내신 기간 때 여러 기출을 시간제서 풀면서 타임어택 연습은 따로 하면 돼요. 아셨죠? 그래야 역량적인 성장이 우리 아이가 지난 시험보다 한 문제를 더 맞게 만들어준다. 그 한 문제가 한 등급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자, 모의고사 활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자, 수학 구조라는 것이 그렇다. 입시 수학 구조가 그렇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고 나서 제가 이제 요 얘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처음 세움수 고등부를 런칭하면서요. 런칭이 좀 늦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인근에 있는 모든 학교들의 기출문제를 분석해야 됐어요. 그냥 학원을 차려놓고 시중서 때려 붓고 인근 학교들 기출들 막 갖다 붙이고 이러면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게 되면 본인 학교에 출제되는 방식과 방향이 있잖아요. 시즌 1 때는 전체적인 실력업을 하고 시즌 2 때는 학생과 학교의 매칭 작업을 합니다. 이 매칭 작업을 해야 아이가 그나마 좀 성적이 한 문제, 두 문제를 통해서 더 나오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학교의 시험지를 난이도를 분석을 다 해요. 재원생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 합니다. 근데 시험지 난이도는 학교 수준, 입결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원래. 그냥 입결이 좋은 학교가 학교 시험이 쉬우면 1등급 컷이 무지하게 높아요. 자, 입결이 안 좋은 학교가 학교 시험지가 어려우면 1등급 컷이 무지하게 낮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뭐 하냐? 시즌2 때
아이가 현재 레벨 7까지 풀 수 있어요. 시즌 1에. 근데 시즌 2를 딱 보니까 학교가 레벨 8까지 한 문제, 나머지 레벨 7 이하예요. 그럼 이 친구 뭐 해야 되죠? 레벨 8을 풀면서 타임어택 연습하면 되잖아요. 자, 이 친구가 레벨 7까지 풀 수 있는데 학교 시험지를 보니까 레벨 8 3개, 레벨 9 2개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그러면 아이한테 5개를 버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는 당연히 레벨 8을 푸는 연습을 어떻게든 해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타임어택이 중요한 사항은 아니에요. 왜냐면 5문제 정도의 어려운 문제를 날리면 시간이 모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타임어택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레벨 8을 푸는 능력을 길러서 5개 중에 하나를 맞으면 그 한 달은 사실 성공이에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작업이 내신 기간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요, 이 진도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한다는 얘기인데, 진도 수업인 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칠판 수업을 얘기하시면 돼요. 이때 뭐 하냐? 개념 강의를 해요. 기초적인 수학적 지식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형적인 약속과 유형적인 학습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 클리닉에서 뭐를 하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심화문항을 해요. 자, 일방적인 주입 방식의 심화문항 방식이 되면 절대 아이들 성적 안 오르더라. 원래 잘하던 애들만 잘하더라. 그래서 자, 클리닉 때는 심화문항을 풀려요. 그럼 이 심화문항은 어떻게 되죠? 아이 턱에 찬 문항들로 배부가 되고 그것에 맞춰서 심화문항이 진행이 된다. 테스트는요. 자, 2종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자, 뭐냐면 진도 테스트가 있어요. 이건 성실성 테스트예요. 말 그대로. 그 다음에 그 성실성 테스트 중에는 2종류가 있어요. 유형 완성 테스트와 심화 완성 테스트가 있어요. 심화 레벨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점검하는 구조. 데이터를 모아갑니다. 아, 얘는 7까지는 된다. 아, 얘는 부등식은 80도 된다. 근데 방정식은 8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네, 그렇게 모아갑니다. 그 다음에 원래고사라는 게 있어요. 자, 제가 송파세험수 처음 작년에 11월에 런칭하면서 이 원래고사를 집어넣었거든요, 학원에. 이게 뭐냐면요. 작년 기출 있죠. 그냥 실제 기출을 그대로 50분 주고 똑같이 풀려요, 아이들. 처음 11월에 들어왔던 친구들이 첫 수상, 그러니까 한 2021년 어느 학교의 기출고사겠죠. 22년이요. 기출고사겠죠. 보고 다들 기절을 하거든요. 그 기절은 사실은 올해 5월에 예정되어 있던 거죠. 그거를 6개월 먼저 맞은 거죠. 아, 내 수상 실력이 그때 당시 시험지가 잠실고 시험지였는데요. 지금 내 수상 실력이 잠실고 수상 시험을 보면 중간고사를 보면 40점이구나, 60점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 매달 2번째 주 수요일 날 원래고사를 봅니다. 뭘로 보냐? 그냥 인근 학교 중에 기출로 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이들마다 감을 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재원생이 되시면 되게 곤욕스럽지만 한 주에 한 번씩 원래고사 성적표가 계속 그냥 배부가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건 학교마다 난이도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관리가 되면 자, 이렇게 테스트들을 통해서 아이의 데이터들을 쭉쭉쭉 추적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 나중에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래서 1년 과정이 지금 어디죠? 여기죠. 아이들 지금 기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7월부터 9월까지 자, 시즌 1, 시즌 2가 진행이 되는데 이때는 수원 선행 과정을 살짝 넣었어요. 왜 넣었냐? 자, 와보니 아이들 선행이 너무 안 돼 있더라. 겨울에 지수 로그를 실제 가르치면 2학년 때 성적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수원이나 수투 미적분에 맞는 과정들의 선행을 조금 넣어놨고요. 그래서 요 7월부터 9월까지 과정이 시즌 1, 2와 약간의 선행으로 진행이 되고 9월이 끝나면 다시 시즌 1, 2 이렇게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모의고사를 제가 시즌 1, 2로 얘기를 드렸는데 이쪽이 시즌 1이고요. 이쪽이 시즌 2입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레벨업 작업, 여기는 학교와의 매칭 작업으로 한두 문제를 더 맞는 작업, 여기는 아이 실력을 근원적으로 올리는 작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저한 기출문제 분석과 기본 데이터, 테크닉의 조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다 버무려서 한 번에 표현하면 이렇다. 관심 없으시면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시즌 1, 2 다 설명드렸어요. 자,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좀 초반으로 돌아올게요. 이게 수능이거든요. 얘 2점, 얘 3점, 얘 평사점.
얘 준킬러, 얘 킬러예요. 이해되셨죠? 자, 킬러가 없어진다고 했지만 요거 두 문제, 요거 네 문제. 자, 4점짜리가 총 몇 문제죠? 수능 4점짜리는 몇 문제냐면 13문항이에요. 13문항. 그럼 몇 점이죠? 52점. 아, 그러네. 4점짜리가 절반이 넘는구나. 정도 한번 느끼시고 가면 돼요. 자, 13문항. 근데 얘 두 문항, 얘 네 문항. 그럼 얘 몇 문항이죠? 7문항. 7문항이 뭐예요? 평사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는 3점짜리, 2점짜리. 자, 되셨죠? 와, 여기서 나 옛날에 진짜 수포자였는데 하신 분들 있죠? 죄송합니다. 요 정도 푸셨던 거죠. 4점. 네, 그렇죠. 자, 이 얘기 왜 드리냐? 자, 이게 오셨으니까 얘기를 드릴게요. 문항이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15번까지 객관식이에요. 공통 객관식. 16번부터 22번까지 공통 단답형. 주관식이라는 얘기예요. 자, 23번부터 이제 선택입니다. 이해되셨죠? 뭐 미적분 선택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확통을 선택해도 되고요. 이렇게 구성이 되겠고요. 자, 수투문항은 몇 번에서 줄 때 되냐? 22번, 14번이에요. 뭐라고요? 22번, 14번. 수투의 제일 어려운 두 문항이. 자, 수원의 제일 어려운 두 문항은 15번, 21번이에요. 저 뚱뚱한 아저씨 지금 뭐해? 네, 수능의 구조적인 시험이라는 걸 설명드리고 15번은 가뜩이나 항상 추론이에요. 거의 90% 이상 수열에서 나와요. 이해되셨죠? 네. 미적분의 제일 어려운 두 문항은 29번, 30번이에요. 자, 이렇게 6문항의 어려운, 교과별로 어려운 문항이 베이스로 깔려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 6문항 중에 제일 쉬운 문항은 언제나 15번입니다. 아, 수원이 쉽구나. 22번이 뭐라 했죠? 킬러랬죠. 그러면 21번은 킬러는 아니잖아요. 아, 22는 수투, 21은 수원이었으니까 아, 또 수원이 쉽구나. 그러면 공통 난이도 수는 22가 1등, 14가 2등. 이해되셨죠? 이 14보다 어려운 두 문항이 있어요. 22번, 30번. 그 다음에 29번이 14보다 약간 쉽거나 비슷해요. 예, 요렇다. 이게 뭐죠,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평균적으로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을 보면요. 제가 지금 말한 대로 80% 이상 맞아요. 자, 문제가 이렇게 뒤집힐 수 있어요. 아, 15보다 21이 조금 더 쉬웠네. 이렇게 뒤집힐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출제돼요. 수능은. 아셨죠?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지금? 갑자기 내신 얘기하다가. 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제가 송파 애들 입결을 쫙 봅니다. 송파 애들 입결을 봐요. 제가 이 설명회를 할 때 항상 김학수 소장님을 대동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보세요. 학교들 중에 학종으로 진학률이 높은 학교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거든요. 학종으로 진학률 높은 학교가 몇 개 안 돼요, 송파가. 생각보다. 만약에 학종으로 진학이 안 되면 교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교 1, 2등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못 가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되죠? 수능 가야 되죠. 근데 수능 공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보인고나 배제고예요. 예? 학교 시험이 어렵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얘기 할 필요 없거든요. 왜냐? 충분히 학교에서도 준킬러 킬러 이상의 문제를 다루주니까 아이도 동기부여가 있는데 먼 어떤 학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 레벨 7까지밖에 없어요. 학교 시험지가. 그러면 그거 보고 아이가 희죽희죽 하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너의 미래는 뭐냐? 결국 레벨 7까지만 풀면 이거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설명을 갑자기 왜 드리냐? 내신 수준과 수능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 결정돼 있으시잖아요. 그죠? 예, 우리 아이의 학교에 입결을 알면 수능과 내신의 격차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다. 그거를 분석해서 인정을 하고 그거에 맞는 공부를 시켜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미 어머님들 한 달만 딱 지나면 1학기 내신 다 나옵니다. 내신 나왔죠? 내신 나왔어요. 아니야, 우리 애는 앞으로 오를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예, 수능과 내신의 이 방향성을 조율해서 생각해야 되는 이 과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려서 얘기를 드리잖아요. 고3 3월 돼서 찾아오셔서 그때 좀 더 강력하게 얘기했어야지. 야, 그거 네 말 맞았네. 그거 왜 그렇게 살짝 얘기해갖고
다 날렸냐, 시간. 저보고 어쩌라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 학교 내신과 수능의 격차를 좀 이해하시되 그 이해를 수능이 이렇게 구조적인 시험으로 성립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킬러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22번이 쉬워지고 30번 미적분 문항이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유형 준킬러를 6개, 7개를 쭉 풀어야 되는데 이런 제길 옛날처럼 2개를 제끼면 안 되고 보고 뭐가 어려운지를 판단해서 제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건데 이해되시죠? 만약에 인근 학교 중에 학교 시험이 쉬운 소속의 학부모시라면 만약에 그 내신 수준에 맞춰 공부시키면 그 7문제 전부 못 풀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희망을 드리고 싶었는데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시네요. 네. 자, 이렇게 되고요. 요 얘기 부분에서 하나만 좀 팁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올림푸스 고난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EBS 규제예요. 자, 이 책 왜 설명드리냐? 학교에서 푸는 학교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대치동도요, 단대국어가 올림푸스 고난도를 불교조로 쓰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되냐면, 지금까지는 뭐 그냥 그렇지만, 제가 올림푸스 고난도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 팁이 있어요. 뭐냐면,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는요, 다른 책들이랑 안 겹쳐요. 지금 제 설명을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아하! 이렇게 외치실 거예요. 자, 올림푸스 고난도 책은 구성이 이렇습니다. 7% 문항, 4% 문항, 4 오브 4라고 해서 7% 문항, 4% 문항은 블랙라벨의 2 레벨, 3 레벨보다 약간씩 쉬워요. 그리고 4 오브 4는 완전 헬이에요. 기존 킬러 수준의 문제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4 오브 4는 풀 수 있는 것만 살짝 건드려 보되 4% 문항 있죠? 거기에 준킬러 신유형 연습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소스들이 있다. 자, 이런 책들이 있어요. 하이엔드 들어보셨어요? 아세요? 이걸 아시면 아이가 전국권일 건데요. 그 다음에 531 이런 책 있어요. 하이퍼에서 만드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시면 곧 절판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책들은 뭐냐? TOT라는 책이 있어요. TOT, 탑 오브 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 다 모르시나요? 이런 책들? 네. 자, 탑 오브 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보다 더 어려워요, 우선. 그래서 하이엔드 531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TOT라는 책은 뭐냐면 강남 기출 베이스로 만든 기출책이에요. 강남 기출. 그러니까 준킬러 킬러를 모아놓은 책이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 중요한 책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거기서 킬러 빼고 준킬러 수준의 문제는 우리 아이들 수능 대비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더텅 자이스토리 이런 책들은 뭐죠? 모의고사 기출책이에요. 자, 모의고사 기출책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기준이다. 기준 다음에 점수를 매이다는 건 뭐라고요? 기출이다. 내신 기출이다. 따라서 그 내신 기출 베이스 책, 쉬운 건 고쟁이, 그 다음에 강남 기출 모아놓은 거는 TOT 이렇게 구분하셔서 새롭게 좀 접근하시면 되겠다.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아까 다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양해 말씀 드릴 거면 저희 대표 강사 연하영 쌤이랑 같이 설명회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요. 직보 때문에 저 혼자 하게 되느라고 연하영 쌤 부분을 제가 다 넘기고 있어요. 네. 자, 다 넘기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아까 얘기 드렸죠. 아이들 테스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아가는 어떤 한 학생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별로 자, 이렇게 문항을 풀고 자, 데이터를 축적하면서 저희가 요표와 함께 같이 분석을 합니다. 아이가 진짜 이게 실제 저희 구글 스프레드시트 차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틀렸고 뭐가 맞았고를 싹 다 분석해서 모아놓고 시즌1에서 시즌2 들어갈 때 아이를 분석해서 그거에 맞는 맞춤형 학습으로 맞춤형 심화 학습이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해서 성적을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그 페이지들이 아이를 분석하는 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름 시즌 정규반 오픈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강이에요. 자, 요번에 특강은 다 기본 특강. 심화 아닙니다, 얘네. 자, 선행을 우선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심화 아닌 기본 특강으로 구성해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이에요. 과학, 공통과학. 통합과학이죠. 죄송합니다. 원장이 너무 수학 출신이에요. 예.
네, 통합과학이죠. 자, 김효식 쌤 20여 년간 뭐 재종에도 계셨고, 예, 오늘 뭐 강사의 퀄리티는 완전 보장합니다. 자, 얼마 전까지 청월함에서도 수업을 하셨었고요. 사실 그 통합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가 과학 선생님 되게 많이 하는 질 좋은 문제를 제공하는 게 제일 으뜸이다 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들 제가 좀 오려왔어요. 이렇게 그 어머님들 나눠드린 프린트에 김효익 선생님에 관한 자료들은 충분히 제공이 되어 있으니까 과학도 한번 신경 쓰실 분들은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정말 그 고등학생들을 위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학원으로 계속 나아갈 예정입니다. 예. 항상 뭐 그냥 엄청난 양보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아이들 성적을 올리는 그런 원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